자, 마지막으로 저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카본 캡처. 카본 캡처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람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큰 편이고요. 카본 캡처는 몇 개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람코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가 하나 있어. 이거 INC요. 카본 캡처 INC. 요게 지금 어느 북유럽 쪽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더라. 이 회사가 지금 그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커 카본 캡처. 얘들은 에이커는 또 상장 OTC 마켓에 상장돼 있고요. 노르웨이 얘들도 있네. 지금 얀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뭐 카본 포인트, 아니면 카본 캡처 사이언스 LLC, 뭐 겁나 많아. 카본 바이오 캡처, 카본 클린, 이런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놓고 보시면은 얘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다 스타트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지금 제일 돈이 많은 곳은 결국 아람코입니다. 근데 기술들을 보시면은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람코 카본 캡처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밑에 유정이 있잖아. 유정이 이렇게 기름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인, 아웃이 있어요. 뭐 인,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웃, 오일이 나와요. 오일과 가스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안에가 공기로 찰 거 아니야. 기름이 빠져나간 만큼. 그럼 그 공기 찬데를 뭘로 채워? 빈 유정. 그 안에 있는 이게 뭐 엄청나게 강한 압력 돌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유기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이게 기름이 되고 가스가 되는 건데, 요 층에다가 뭐 해요? 탄소를 넣겠다는 거예요. CO2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CO2를 싹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CO2를 배출하는 애들이잖아요. CO2를 형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CO2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배출된, 가스를 태워서 배출된 CO2를 오히려 압축해가지고 다시 그냥 대가리 자꾸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아람코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아람코의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쪽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국영기업이라 투자가 안 된다. 아람코 상장돼 있어. 총 지분의 총 발행 주식수의 5%가 밖에 상장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더 이상 오일과 가스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이제는 뭘 합니까? 환경오염 시켰던 거를 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걸로 프로젝트로 돈을 벌어 먹고 살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막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밑에 지하유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CO2 넣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카본 캡처, 이게 에이커 얘들인가?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노르웨이 국유, 그러니까 이게 아람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에서 하는 거잖아, 아람코가. 근데 이게 카본 캡처, 제가 알기로 카본 캡처 자체인 걸로 알고 있는 게, 에이커 맞나? 카본 캡처인가? 이게 지금 상장돼 있는 그 테마 잠깐만. 확실하자. 탄소 포집 상장사 정리되어 있을 텐데. 이거 맞구나. 아커 맞구나. 이게 왜냐면은 아커 카본 캡처가 노르웨이 투자청, 얘들도 그 가스 나오고 하잖아. 노르웨이도 얘들도 그 가스랑 이 기름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 브렌트 부케 그쪽에. 그리고 아커라고 하는 에이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는 얘들이 기술력은 1등이라 그러는데 얘들도 이거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걔네들도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오일 머니를 기준으로, 에너지 머니를 기준으로, 원자재 머니를 기준으로 이걸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신기술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여기도 뒷배가 든든해. 근데 단지 이 뒷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뒷배들의 공통점이, 지금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얘네들이 뭘 보고 투자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오일머니를 주력으로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곳들이고요. 이 오일머니로 뭘 한다라는 거야? 친환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본 캡처라는 이 기술이 공기 상태에서는 그냥 CO2, 눈에 안 보이는 공기겠지만, 이걸 압축하면은 이걸로 나중에 되면은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다시 뭔가 변형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이 오일머니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지금 뭐 네옴시티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카본 캡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뭐 사우디에 원전 짓는 거 관련돼서 이번엔 사우디가 또 우리나라에다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같이 뭐 라이선스 계약해가지고 조선 산업도 배워간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는 뭔가 그 제조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친환경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금융 관광,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뭔가 지금 다른 회피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에너지 집중되어 있는 이 현금 흐름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시다. 지금 질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과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탄소 포집 기술은 일단 우리가 리딩하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뭐 아까 아람코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에서 같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설 인프라 이런 뭐 그 설계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리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돈은 누가 돼? 돈은 진짜로 이제 오일머니들이 돈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탄소 배출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 산업은 결국 누가 주도하느냐? 배출권 산업은 유럽이 주도합니다. 이거는 뭐 다들 관심 있으니까 아실 거야. 왜? 지금 유럽 애들이 탄소 배출이 얼마 이상 혹은 뭐 CO2 배출, 뭐 CO2 리사이클링 그리고는 뭐 아리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에너지 자체도 이제 리뉴얼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그럼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탄소 배출하면은 그거를 사가지고 이 비용에다가 그 상품 가격에다 녹여놔라. 왜? 말 그대로 니들이 이 제품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켰으니까 탄소 포집하는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사와가지고 그걸로 너네들이 그거를 가격에다가 매겨서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비싸다라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 것도 보호한 가격을 더 덤핑으로 가져와서 비싸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이 결국에 어찌 보면은 유럽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거를 유럽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 때리죠.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탄소 배출권에 있어가지고 배출권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공급이. 탄소 배출권 공급이. 그러면 오히려 뭘 더 규제를 때립니까? 탄소 배출량 규제를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네가 유럽에 장사하고 싶으면은 이 강화된 규제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 강화된 규제를 못 맞추면은 돈 더 내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가격이 미쳤다라고 하시는데, 가격을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무슨 가격이냐, 잠깐 보자. CFI E2Z3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미쳤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봉, 월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2021년 2022년도에 쫙 올라온 겁니다. 배출권 시장에 있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게 올라왔고요. 그러는데 지금은 계속 위에서 행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는 보셔야 되는 게, 규제를 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규제 좋지, 규제 좋은데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규제가 통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규제가 안 통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경기가 좋으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뭐 강화를 하고 무슨 뭐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갔는데, 국내 기준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유행했던 데가 이때거든요. 2022년 초. 근데 이게 사회적, 경제적, 아니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돈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애매한 게, 정식으로 스토어를 만들고 정식으로 뭔가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가, 소비 능력, 소비 여력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아리백을 무조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면서 이게 애플이라고 하는 브랜드 확장을,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비싼 제품을 팔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이 소비가 죽어버리면, 만약에 애플이 판매가 줄어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애플 제품을 안 사죠. 그럼 애플은 가격을 낮춰야지. 애플이 가격을 낮추려면 그러면은 들어가는 부품들이 가격이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애플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들, 이 또 판매가 많이 되겠죠. 스마트폰은 대체제가 많이 없어. 그런데 이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제품들이,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은 탄소 배출권 혹은 뭐 배출량 감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큰 그림은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건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게 정말로 경기가 지금 뭐 불경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작년부터 긴축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안 좋다, 뭐 자산시장이 안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쭈그라들고 있는 판에, 유럽이 여기서 규제를 한번 더 올린다, 뭐 배출 규제를 더 올리면서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유럽 내의 인플레이션 가격이,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죠. 탄소 배출 규제를 늘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한 게 뭐냐,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유럽에서 규제를 올린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럽 물가만 오릅니다. 그럼 유럽의 소비만 죽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시아나 북미 지역이나 뭐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유럽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반대로 유럽의 성장은 내려간다라는 거지. 이게 어찌 보면은 유럽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이 기업들 사회 집단에 있어가지고 브렉시트가 터진 이유도 결국 이거거든요. 브렉시트가 터진 이유는, 중국이 만약에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환경에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인도로 내려가겠지. 인도 지금 봐봐요. 인도는 무슨 축제 있고 그러면은 온 시내가 그냥 진짜로 질식사 할 만큼 공기가 안 좋아지잖아. 축제 한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쥐불놀이 하고 이러면은 진짜 해가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유럽은 본인들이 선진국인 게 맞고요. 본인들이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러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유럽의 성장만 뒤처지거든. 그래서 친환경 쪽은 현실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별로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는데도 환경공학 교수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환경보호 필요하지, 물 관리, 공기 관리, 뭐 토양 관리 다 필요하지.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돈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못 건드리지.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가지고 카본 캡처, 분명히 기술이 저건 돈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 때문에? 오일머니가 차세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면은 정말로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군으로 돌리면서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돈이 나오고 이걸로 또 소비가 발생하고 그걸 또 돌리면 돼.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죽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기술 발전으로 탄소를 저렴하게 많이 포집할 수 있으면은 그럼 배출권 가격도 떨어질 거고 배출권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만들 놈들은 탄소 배출하면서 만들고 그건 한쪽에 탄소 잡아서 가둬버리고 뭐 바다 밑에 뭐 녹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거는 뭐 경제와 돈과 정말 미래라고 하는 그 인류의 환경적인 미래라고 하는 이런 그 헤게모니 싸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이고 친환경 얘기가 나왔던 2020년 2021년도에 그 탄소 배출권 랠리는 지금은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배출권 가격이 좀 올라갈 거고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면은 이게 또 뭐 배출권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고 이게 경기가 좋다 그러면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거 때는 좀 돌 수 있겠죠. 정책적으로 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 정리.